여러분, 저녁에 물을 참으면 밤에 안 깬다고 알고 계셨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이 8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 저녁에 물을 참는 사람들이 오히려 2.3배 더 자주 화장실에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단순한 산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왜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었는데 밤이 더 괴로워지는지, 왜 물을 참을수록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아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사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야간 각성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의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자다가 깨시나요?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네 번씩 깨신다고 하십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는데 막상 가시면은 소변량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자꾸 깨십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셨습니다. 신장검사, 방광검사,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결과는요, 모두 정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 탓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저녁에 물을 일부러 안 드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대부분이 가족들 건강 조언을 듣고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이 두 가지 습관, 저녁에 물 안 마시기, 소금 줄이기, 이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물을 참으면 오히려 더 깨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화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마른 화분에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바닥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적당히 촉촉한 흙은 물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저녁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이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신장도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장은 이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몸은 오히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이 인체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저녁에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인 그룹과 적절하게 유지한 그룹을 6개월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을 참은 그룹이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1.8회 더 많았습니다. 반대입니다. 물을 참으면 더 자주 깹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세훈 님이라는 55세 남성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최소 3번은 잠에서 깨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셨죠. 병원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좋고 방광 좋고 전립선도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무서워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갈증이 나도 억지로 참으셨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 조언 때문에 저녁 식사는 지나칠 정도로 싱겁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정세훈 님이 모르고 계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수분을 억제하고 소금을 제한하는 습관이 우리 몸을 항상성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방광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더 자주 깨시게 된 겁니다. 제가 정세훈님께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아주 조금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선생님,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더 자주 깨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이셨죠? 그런데 3주 후 그분이 밝은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어떤 날은 아예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개운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싱겁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혈압에 좋다, 심장에 좋다, 신장에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소금을 너무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은 우리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충분해야 물이 혈관 안에 머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삼투압 원리입니다. 낮에는 다리나 얼굴이 붓습니다.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사라지니까 조직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니까 신장이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는요, 화장실 신호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는 그룹과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극단적 저염식 그룹에서 야간 배뇨가 40%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그룹에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낙상사고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줄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싱겁게가 아니라 적절하게가 맞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 김미정 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4번씩이나 깨시면서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장 모양도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유일한 이상 소견은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는다는 점과 평소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시고 소금을 거의 안 드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화장실에 더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마셔요. 소금은 혈압에 나쁘다고 해서 10년 넘게 간 안에서 먹어요. 김미정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소금을 너무 줄이셔서 혈관 안에 물이 안 머뭅니다. 그래서 낮에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 물이 밤에 누우시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화장실 신호가 오는 겁니다. 물을 참으시면 참을수록 혈액이 끈적해져서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깨시는 겁니다. 김미정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하려고 10년간 한 일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안 됩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얼마나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어 올린 정도입니다. 티스푼 반도 아닙니다. 혀 끝에 댔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아주 미세하게 뭔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을 얇게 썰어서 한 조각 띄웁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넣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이 넓어지면 순환이 좋아집니다. 방광과 골반 부위의 혈류가 원활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막 잠들었는데 아주 작은 느낌에도 벌떡 일어나시던 게 줄어듭니다. 둘째, 소금 한 꼬집은 물이 혈관 안에 머물게 합니다.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밤새 혈관 내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신장이 비상 모드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화장실 신호가 줄어듭니다. 셋째, 레몬은 항산화 물질과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미세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발이 차거나 미세순환이 안 좋은 분들께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의 나트륨 균형을 잡아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은 이겁니다. 선생님, 정말요?
자기 전에 물을 마셔도 돼요? 오히려 안 깬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1시간 전입니다.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분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전에 마시면 방광에 직접 자극이 가서 역효과가 납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혈관 이완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따뜻함 정도면 됩니다. 셋째, 소금량입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간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기 위한 최소한의 양만 필요합니다. 짠맛이 느껴지면 너무 많이 넣으신 겁니다. 넷째, 레몬입니다. 얇게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레몬즙을 짜서 넣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환자 장우영 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똑같은 시각 새벽 2시에서 3시쯤이면 알람을 맞춘 듯 꼭 깨어났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은데 아랫배에 아주 작은 압박감만 느껴져도 즉시 잠에서 깨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약간 높은 염증 수치와 오랫동안 지속된 지나친 저염 식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약간의 목마름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믿고 억지로 참아왔습니다. 장우영님께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2주만 더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3주 후 장우영님의 야간 배뇨 횟수는 밤에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안 깨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다른 환자분, 70세 한정은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려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에 3번, 4번씩 깨시니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정우님이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약 일주일 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밤중 배뇨 횟수가 아니라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훨씬 더 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3주 후 한정은님의 야간 배뇨 횟수는 4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습관들, 저녁에 물 안 마시기, 무조건 싱겁게 먹기,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방광도 이 자율신경이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자율신경이 내부 환경이 불안정할 때 매우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체액균형이 깨지면 미세혈관에 염증이 있으면 자율신경이 과민해집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너무 민감하게 조정되어서 토스트 굽는 연기에도 울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갑니다. 낮에는 그 정도 양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2시간 회의를 해도 괜찮고 영화 한 편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다릅니다. 밤에는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가면서 낮 동안 누적된 불균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소금과 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나트륨이 있으면 혈액이 적당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혈관 안에 물이 잘 머뭅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방광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밤에 잘 잡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고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갑니다. 자율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방광이 과민해집니다. 밤에 자꾸 깹니다. 이것이 메커니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세혈관 염증입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은 무릎이 붓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는 거 생각하시죠? 그런 급성 염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느낌도 없이 몸속에서 살짝 타오르는 저등급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미세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주변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에요. 이 혈관들이 살짝 염증이 생기면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신경이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화장실 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은 이 미세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과 레몬을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혈관 이완, 수분 유지, 염증 완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야간 빈뇨 약은요? 방광약이 있다면서요? 물론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약 부작용에 더 민감하십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밤에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실 때 어지럽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회복하기 어렵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야간 비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생 드셔야 합니다. 끊으면 다시 증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반면 따뜻한 소금 레몬물은 어떻습니까? 물값, 소금값, 레몬값 거의 공짜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수분 섭취, 미네랄 보충, 항산화 물질 섭취 일석삼조입니다. 물론 저는 모든 분께 이 방법이 효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투석을 하고 계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금과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도 야간 빈뇨로 고통받는 중장년층,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침에 일어나면 부종이 있는데 물을 마셔도 되나요? 네,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드셔야 합니다.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트륨이 부족해서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나트륨과 함께 물을 드시면 물이 혈관 안에 머뭅니다. 부종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고혈압 약을 먹는데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아주 조금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티스푼 반도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이 정도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세 번째 질문, 레몬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레몬 없이 따뜻한 소금물만 드셔도 됩니다. 레몬은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레몬 대신 귤이나 자몽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한 컵이면 됩니다. 200ml 정도요.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2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다른 건강 음료와 함께 마셔도 되나요? 이 음료는 따로 드세요. 다른 건 다른 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이것만 드세요.
7번째 질문.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마셔도 되나요? 네, 조금 더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뜨거우면 안 됩니다. 혀가 데일 정도는 안 됩니다. 마시기 편한 따뜻함이면 됩니다. 8번째 질문. 남편도 같이 하면 되나요? 물론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챙겨주시면 꾸준히 하시기 쉽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밤에 깨는 것은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체내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져서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야간 빈뇨가 악화됩니다. 셋째,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 신호가 많아집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1컵에 소금 1꼬집, 레몬 1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세요. 다섯째, 이것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분을 잡아주어 밤새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따뜻한 물을 끓이세요. 소금 1꼬집과 레몬 1조각으로 여러분의 밤을 바꿔보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밤잠을 되찾으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물을 참고 소금을 줄이는 게 건강이라고 믿어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때는 이 방법이 맞았습니다. 젊은 몸은 적응력이 좋습니다. 물을 조금 적게 마셔도 신장이 잘 조절합니다. 소금을 줄여도 몸이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만 못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맞았던 방법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상식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30년 전에 배운 건강상식이 지금도 맞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맞게 관리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물 안 마시기, 무조건 싱겁게 먹기, 이건 젊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시면 자신을 탓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내 몸이 망가져서 그렇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부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몸은 다시 안정됩니다. 밤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10년 넘게 야간 빈뇨로 고생하시던 분이 3주 만에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포기하셨던 분이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야간 빈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기본입니다. 적절한 미네랄 균형도 기본입니다. 이것들이 잡히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60대 여성 환자 박미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 경련 때문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며칠만 드셔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자다가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요. 이게 단순히 물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신 물이 이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자리에 머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만들거나 내부 균형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적절한 미네랄, 원활한 혈액 순환,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밤에 깨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나만 밤에 여러 번 일어나니까 민망하다. 며느리한테 들킬까봐 조심조심 화장실 간다. 손주가 할머니 왜 자꾸 일어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체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체면은 중요합니다.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간 빈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숨기고 참으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도 당당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신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창회 모임 때마다 1박 여행을 가시는데 밤에 자꾸 깨시니까 방을 혼자 쓰셔야 했대요. 친구들이 왜 혼자 자냐고 물으면 코를 골아서 그렇다고 둘러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2주간 드시고 나서 다음 동창회 모임에 가셨습니다. 밤에 한 번만 깨셨대요. 그 한 번도 거의 느낌이 없었다고 해요. 친구분이 오늘 잘 잤냐고 물으시니까 그렇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셨대요. 그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면 걱정하시는 분들 이 방법 해보세요. 비용도 안 들고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야간 빈뇨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뇨기과, 신장내과, 수면 클리닉, 검사비, 진료비, 약값. 한 달에 얼마나 드시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야간 빈뇨 관련 약을 드시면 한 달에 약값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요. 1년이면 36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네, 10년이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진료비, 검사비 따로 해요. 반면 따뜻한 소금 레몬물은요. 물값 거의 공짜예요. 소금 한 봉지 2,000원이면 1년 넘게 써요. 레몬은 한 개에 1,000원 정도 하는데 한 개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어요. 1년에 레몬값 5만 원 정도예요. 약값 60만 원, 대소금 레몬값 5만 원. 12배 차이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대 50만 원. 550만 원 차이예요. 이 돈이면 손주 용돈 주시고 여행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약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기질적 문제가 있으시면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야간 빈뇨가 있으시다면 약 드시기 전에 이 방법부터 시도해 보세요. 효과가 있으면 약을 안 드셔도 되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면의 질에 대해서입니다. 야간 빈뇨가 왜 문제일까요? 화장실 가느라 귀찮아서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 깊은 잠, 렘 수면. 이 단계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되어야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특히 깊은 잠,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뇌의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문제는 밤에 깨면 이 수면 주기가 끊긴다는 거예요. 다시 잠들어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깊은 잠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또 깨시면 깊은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아요. 피곤해요. 집중이 안 돼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낮에 졸려요. 이게 다 깊은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요.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15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밤에 3번 깨시면 깊은 수면이 45분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매일 누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의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으니까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회복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이 정서에 영향을 주니까요. 반대로 야간 빈뇨를 해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낮에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집중력이 좋아지십니다. 기억력이 좋아지십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이게 다
따뜻한 소금 레몬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물, 소금, 레몬. 이게 전부예요. 물은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수돗물 끓인 것, 생수, 정수기물 다 괜찮아요. 소금은 천일염이든 정제소금이든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소금 쓰시면 됩니다. 레몬은 신선한 것이면 좋은데 레몬즙을 사서 쓰셔도 괜찮아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 200ml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시거나 주전자로 끓인 물을 식히셔도 돼요.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손을 담갔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습니다. 얼마나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예요. 0.5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스푼으로 하면은 8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조금입니다. 맛을 보셔서 짠맛이 거의 안 나거나 아주 살짝 느껴지면 적당한 거예요. 레몬을 넣습니다. 얇게 썬 한 조각을 물에 띄우세요. 아니면 레몬즙을 짜서 티스푼 반 정도 넣으셔도 돼요. 레몬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마시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에요. 직전에 마시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마시셔도 효과가 떨어져요. 1시간 전이 딱 좋습니다. 마시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세요.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다 드세요. 드신 후에는 바로 누우시지 마세요.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양치하시고 책 보시고 가족이랑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피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2컵, 3컵 마시면 역효과가 납니다. 적당히가 중요해요. 두 번째 실수,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간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혀끝에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만 넣으세요. 세 번째 실수, 차가운 물로 마시는 거예요.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효과가 없어요. 네 번째 실수,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드세요. 직전에 드시면 방광에 직접 자극이 가서 오히려 깨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실수, 하루 이틀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최소 2주는 해보세요. 몸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밤잠을 되찾으신 걸 봤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하시던 분이 3주 만에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을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손주들과 여행 가서 밤새 푹 주무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것으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물 안 마시면 오히려 야간 빈뇨가 심해집니다. 물을 참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몸이 비상모드로 들어가고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들어냅니다. 둘째,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 신호가 많아집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세요. 넷째, 이것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분을 혈관 안에 잡아주어 밤새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드신 사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햇살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저녁에 물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세요.
그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참으면 오히려 야간 빈뇨가 심해지는 이유. 둘째,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는 이유. 셋째, 따뜻한 소금 레몬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리는지, 그리고 따뜻한 소금 레몬물 외에 함께 하시면 좋은 습관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3일 만에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시고 3주가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불균형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참고 소금을 극도로 줄이신 분일수록 몸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런 분들은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반면 최근에 이 습관을 시작하신 분들은 빨리 좋아지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염증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등급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레몬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시면 점차 좋아지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3주는 해보세요. 3주 동안 꾸준히 하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십니다. 3주가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면 그때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따뜻한 소금 레몬물과 함께 하시면 좋은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오전과 이른 오후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는 일찍 하세요.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고 밤에 화장실 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전에 방광을 비우세요.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드시고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자기 전에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를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낮 동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다리에 물이 고입니다. 저녁에 집에 오시면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높이 올리고 30분 정도 쉬세요. 다리에 고인 물이 혈관으로 돌아가서 밤에 갑자기 화장실 신호가 오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방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조명은 어둡게, 소음은 없게 하시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고 화장실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야간 빈뇨도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드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 들면 야간 빈뇨가 당연하다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70세가 되면 밤에 깨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사십니다.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시든지요. 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조금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젊었을 때만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밤에 서너 번 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시면 한 번도 안 깨거나 기껏해야 한 번 정도만 깨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 참기, 소금 줄이기,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요. 이것들을 바로잡으시면 상황이 훨씬 나아지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0세, 80세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10년 만에 밤새 푹 잤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걸 볼 때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조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야간 빈뇨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조언.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마시지 마라. 이미 말씀드렸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물을 참으면 오히려 야간 빈뇨가 심해집니다. 적절하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조언. 자기 전에 방광 훈련을 하라. 소변을 참았다가 방광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방광 근육이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 억지로 참으시면 요로 감염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조언. 야간 빈뇨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어라. 시중에 호박씨 추출물, 소팔메토, 이런저런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드시는 것보다 따뜻한 소금 레몬물 한 잔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조언, 이뇨제를 먹으면 된다. 이뇨제는 낮에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밤에 소변을 줄이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의사의 처방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조언. 잠자리에 기저귀를 착용하라.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기저귀를 차시면 편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조언들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간단하고 비용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야간 빈뇨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뇌가 청소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강화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세포를 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데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더 줄어듭니다. 또한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 특히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이 청소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야간 빈뇨는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깨면 수면 주기가 끊기고 다시 잠들어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에 도달하기 전에 또 깨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빈뇨를 해결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뇌 건강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단순히 화장실 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7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야간 빈뇨 때문에 밤에 4, 5번씩 깨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신다고 걱정하셨어요. 치매 초기 아닌가 걱정하셔서 검사도 받으셨는데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도 개선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셨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낮에 졸리지 않아요.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요즘 아버님 뭐 드시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전반적인 삶이 달라지신 거예요. 이게 따뜻한 소금 레몬물 한 잔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상식을 믿어왔습니다. 저녁에 물 안 마시면 밤에 안 깬다. 소금을 줄이면 건강해진다. 이것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물을 참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서 오히려 야간 빈뇨가 심해집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기고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돌아와서 화장실 신호가 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아주 조금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이것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분을 혈관 안에 잡아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대부분 효과를 보십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 섭취하기, 저녁 식사 일찍 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자기 전 방광 비우기, 다리 올리고 쉬기, 수면 환경 개선하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 들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나이 들면 야간 빈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것으로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물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하시는 아침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수면을 저 김사연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밤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햇살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